1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후장 상황실로 들어가 볼게요. 하창은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장 SS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못 가는데 잘 가네? 라는 종목들로 담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예요. 저희가 지난번에 삼성전자 앞자리가 7로 바뀌었을 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떨어진다면 75,000원 부근까지 떨어진다면은 하창 본부장님을 계속 분할 매수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다른 분들에게는 74,000원까지 떨어진다라고 약간 이렇게 받아들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는 그만큼 떨어질 때마다 계속 매수를 해봐야 되는 좋은 종목이다라는 위주로 말씀드린 거였잖아요. 여기에 노무라는 또 올 한 해 11만 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맞습니다. 이제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삼성전자만 콕 집어서 물론 리포트 나온 것도 있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방향성으로 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뭐 파운드리 이익률 개선이라든지 뭐 이런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흐름들의 영향을 받아서 주가는 좀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으로 좀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제 반도체 지금 업황 자체는 사실 조금은 멈춰 있었던 이유가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죠. 뭐 코로나19로 사실 이제 뭐 비대면 관련된 수요들이 많이 늘어났었는데 이제 또 코로나도 더 이상 엄청나게 또 확대가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백신 보급이 늘어나면서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들 것이다. 라는 얘기들도 사실은 좀 나와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디램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최근에 조금의 그런 슈퍼사이클이 온다라고는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오는 게 맞나라고 물음표가 계속 생길 정도로 왜냐하면 한동안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불안 심리가 조금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좋아지는 거에다가 이제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 베이스적인 모멘텀들을 좀 보고 목표 주가를 좀 상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오늘까지 5거래 연속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 기간 동안 외국인이 주로 매일같이 샀어요. 근데 눈에 띄는 게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삼성전자 다뤄봤을 때 국내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오히려 하향했다. SK하이닉스도 하향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 맞춰야 되는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지 정말 고민되거든요. 사실 이제 목표 주가가 국내에서 하향하는 거는 조금 뭐 투자 심리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게다가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 그 증권사들이 사실 해외보다는 조금 더 후하게 점수를 주는 편인데 이번에는 반대로 해외 증권사가 조금 더 후하게 점수를 주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좀 고민은 되실 것 같지만 이제 그들이 원래는 목표 주가를 하향을 하기 전 가격대를 일단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반도체 지금 뭐 95,000원, 뭐 93,000원 이렇게 하향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 가격대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이제 뭐 10% 정도 상승 여력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전고점보다도 밑에 있는 목표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저번에 9만 원대 이제 중반까지 갔었을 때도 사실 뭐 10만 원, 12만 원까지 충분히 이런 사이클들이 온다라면은 성장 모멘텀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사실은 삼성전자를 좀 보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뭐 이런 전환 교체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또 폭발적인 수요가 나타나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이런 또 종합 반도체 회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큰 폭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산업 자체가 굉장히 고부가 산업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고 앞으로 반도체에 대한 뭐 미세 공정들도 굉장히 필요할 것이고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운용 기간에 좀 차이가 있을 뿐 일단은 산업 자체는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제 7만전자라는 명칭이 붙을 만큼 조금 위태한 시기도 있었지만 금세 또 다시 8만 원대로 올라왔고요. 지금 주가는 82,900원, 83,000원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쯤 되니까 또 나오는 단골 질문입니다. 삼성전자 이제 가나요? 라고 유튜브 채팅방에 글이 올라왔는데 투자 전략
이자 세워볼게요. 올해 11만 원 간다 보고 지금도 계속 들고 가는 게 맞는 걸까요? 네,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너무 급한 마음만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번에 너무 두세 달 사이에 좀 강한 상승폭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또다시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거야라고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물론 이제 시장에서 반도체 업황으로 이제 돈이 다시 수급이 돌아오는 움직임이 나타났을 땐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 이제 조금씩 막 반등이 나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그런 기대감들을 너무 가져가시게 됐을 때는 조금 실망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넓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일단 운용 기간을 좀 길게 잡으셔야 되는 게 일단은 이런 흐름들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뭐 하반기라든지 내년까지도 봐야 되는 그런 좀 이 업황 자체가 길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저는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밴드를 여러 번 나눠가지고 지속적으로 물량을 모아가는 전략으로 좀 제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에서 바로 사시기보다는 네. 저번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74,000원까지는 계속적으로 만약에 하방에 뭐 조정이 나온다거나 했을 때는 계속적으로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가격대에선 거기까지는 내려가기가 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78,000원에서 8만 원 라인 사이에서 좀 기회를 준다면 매수를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무리해서 지금 물량을 더 담으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일단은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95,0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 라인 정도 왔을 때는 한 번 정도는 또 물량이 정리되는 물량들이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때 이제 좀 장대 양봉이 나온다거나 거래량이 굉장히 상당히 동반이 된다라면야 뭐 바로 가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1차적으로 한번 걸릴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는 전 12만 원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72,000원으로 조금 넓게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하니까 할 말이 많죠. 엄청 많죠. 지금 다다다다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네. 그만큼 삼성전자 지금 좀 우리가 단기적으로 급하게 들어가겠다라는 욕심보다는 78,000원에서 8만 원 사이에 또 기회를 준다면 매수해보고 네. 그리고 목표 주가는 95,000원, 12만 원 이렇게 나눠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삼성전자가 가니까 국내에 있는 또 IT, 소부장, 부품주들 다 많이 오르잖아요. 그쵸. 낙수 효과 받을 수 있는 DB하이텍을 체크해 볼게요. 종목들이 많았는데 그중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갖고 있고 또 저희에게 실제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DB하이텍을 꼽아봤어요. 최근에 이 중소형주들이 부진했던 건 단순히 대형주들이 못 가서인가요? 혹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였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대표주들이 못 갔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일반적으로 이제 자동차 섹터도 마찬가지고요. 조선주 섹터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제 뭐 조선주 같은 경우도 조선 3사가 움직여야지 뭐 엔진이라든지 뭐 본행제라든지 이런 쪽이 움직이고요. 뭐 건설사도 마찬가지죠. 건설주들이 먼저 움직여줘야 이제 뭐 시멘트, 레미콘, 그다음 뭐 가구라든지 인테리어 이런 쪽이 좀 움직이는 것처럼 반도체도 똑같습니다. 일단 종합 반도체 회사들이 좀 움직여줘야 그다음에 이제 뭐 파운드리라든지 뭐 팹리스라든지 관련된 이제 부품 회사들이 좀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사실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공장 가동률도 굉장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8인치 웨이퍼로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웨이퍼가 굉장히 좀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개별적인 그런 모멘텀의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업황에 대한 불안감들이 조금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반도체 뭐 이런 디램이라든지 렌즈 가격에 대한 그런 불안감들 또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기저 효과로 사실은 굉장히 좀 크게 수혜를 받았었던 이런 TV라든지 뭐 IT 관련된 그런 수요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공급이 좀 늘어났었던 그런 부분들들 뭐 다양한 요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업황에 대한 좀 부담으로 좀 작용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주가가 좀 횡보를 하다 보니까 관련된 소부장들의 움직임들도 조금은 둔하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DB하이텍 하면은 파운드리라는 키워드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고 네. 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세계 각지에 있는 그런 파운드리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있잖아요. 반도체 업체들이. 네. 그래서 DB하이텍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는데 그러기엔 지금의 주가가
왜 못 따라가는 걸까? 혹은 이미 따라간 주가일까?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저는 뭐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은 그러한 이제 최대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은 안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때 좀 주력적으로 상승이 나왔을 때가 이제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할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업종 자체가 이제 산업이 잘 움직여줘야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인 모멘텀들이 종목별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반도체 그 섹터 자체에 이런 스포트라이트로 들어오는 그 주도주로 되는 그 시점이 왔을 때 아무래도 이제 개별적인 모멘텀들 뭐 최대 실적이라든지 뭐 8인치에 대한 그런 매력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사실 이제 반도체 쪽 기존에 하시고 계신 분들이야 지금 지켜보시지만 만약에 내가 아무 종목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사실 가정을 한다면 지금 반도체를 보시기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뭐 여행주라든지 아마 그쪽으로 아마 돈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순환주기가 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반도체 쪽에 대한 이런 뭐 투자라든지 증설이 계속 나온다라는 거는 결국에 이 산업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반도체 차례가 왔을 때 분명 그 관련된 모멘텀이 작용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IT만 가던 시장이 있었는데 네. 그 시장을 못 본 지 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시간이 벌써 반년 정도 지나가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 기세를 탁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DB 하이텍 특히나 매수하셔서 아직 손실권인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분들이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을까요? 가격 전략 제시해보죠. 저는 뭐 충분히 중장기로 보신다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뭐 이제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거래일 동안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추가 상승력은 충분한 상황이지만 일단은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아래에서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똑같이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장에 완벽한 주도주로 넘어온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52,600원부터 55,000원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65,000원으로 1차적으로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고 여기 라인 뚫어주기 시작하면 이제 사실 전 라인 이상으로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49,000원으로 이제 매수가 대비해서는 조금은 타이트하게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소부장 또 반등했다가 하락하진 않겠죠라고도 궁금해하신 분이 있는데 하락할 수는 있지만 다시 갈 거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는 전고점을 향해 한 번은 트라이 할 것이다라는 게 본부장님의 의견이신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사실 지금 가격대부터는 낙폭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뭐 엄청나게 부담스러울 정도의 하방 나오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하루하루 오르고 내리는 걸 다 맞춰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죠, 네. 전체적인 방향은 그러하다라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세요. 이어서 긴급진단 세 번째 상황실은 이번엔 게임, 카카오 게임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분기 신작 효과를 또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오늘까지 한 5거래 연속 올라주면서 오늘은 외국인이 또 사고 있던데 게임주들이 최근에 NC소프트를 필두로 좀 조용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는 메타버스 관련주였지 네. 약간 신작이라던가 판호 모멘텀이 사라진 게임주였나요? 왜 최근에 이렇게 조용했죠? 사실 조용했던 거는 아니고요. 네. 가는 친구들은 계속 좀 움직였습니다. 가는 종목군들은 계속 좀 움직였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뭔가 주력적으로 섹터 자체가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그게 이제 조금 사람들에게는 덜 알려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 게임주 같은 경우는 조금 더디게 움직인 거는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하반기에 신작들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상반기 쪽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이제 그 신작 게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조금 굉장히 잘 진행이 되는 이슈들이 좀 터져 나와줘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판호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굉장히 오래 기간 동안 기다리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또 다양하게 빠르게 많이 나오고 그러지는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슈가 발생됐을 때 단기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좀 기대감이 된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관심이 있는 업종 그 부분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승 탄력이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크래프톤 등 게임 관련 신규 상장 이슈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네네.
또 여기 같이 주목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저희 신은정님이 지금 카카오게임즈 매수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라고 글 올려주셨는데 네. 본이 3분기 신작 기대 가득하고 다가온 29일에 오딘 출시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요 이벤트를 앞두고서는 우리가 맞춰서 스케줄링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일단 MMORPG 쪽에서도 영상을 봤습니다. 굉장히 네, 오딘 영상을 봤는데 되게 뭐 예전에 핫했던 뭐 아이온이라든지 뭐 이제 그 불소 같은 것들이 좀 섞여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플레이를 해봐야 되겠지만 좀 굉장히 저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 영상 자체는 좀 고퀄리티였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 외에도 사실 이제 신작 게임들이 여러 종이 있다 보니까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게임주 같은 경우는 기존 게임들이 잘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신작이 얼마나 흥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매출 비중이 굉장히 좀 크게 상승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충분히 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신규 상장한 뒤로부터 시간이 좀 흘렀고 상당히 오랜 기간 바닥권에서 좀 횡보를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접근 매력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같은 경우는 53,000원부터 53,800원까지 이것도 지금 연달아 양봉이 좀 나왔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좀 조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때 한번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62,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5만 원으로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목표 주가가 그리 높진 않기 때문에요. 살짝 쉬어갈 때 그때 담아가 보자. 네, 목표가 같은 경우 일단 1차적으로는 그 밴드가 한번 신규 상장한 이후부터 뚫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1차적 목표를 잡은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돌파를 해주기 시작을 했을 때는 굉장히 강하게 상승 탄력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는 목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향이 될 수 있는 부분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상황실은요. 이 종목이 오르네 KMW로 갖고 왔습니다. 주가 반등을 이제 5G주들, 통신 장비주들이 노리는지 해외 발판 삼아서 주가 반등 노릴 수 있을까요? KMW가 현재 구간 한 4%가량 올라주고 있어요. 네, 사실 이제 5G 관련된 종목군들은 조금 느리게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 이제 작년부터 해서 주파수 경매가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됐었는데 네. 그와 관련된 기사들이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는 건 저는 이제 관련된 기업 IR 담당자랑 통화도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좀 정보를 좀 얻었었는데 그 부분들이 원래 사실은 이제 4월 달이나 5월 달 정도부터는 사실 가시화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제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 사실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영향으로 5G 관련된 종목군들이 아무래도 투자들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매출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감들이 계속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해외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삼성전자에서도 이 5G 관련된 제품들이 또 출하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뭐 이런 분위기 자체는 좀 좋아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다. 그럼 5G 모멘텀 살아 있는 건가요? 또 이제 5G 다음 6G가 나올 텐데 그쪽을 봐야 될지 이 통신 장비 좀 둘러싸고 있는 주요 이벤트 가격 전략 같이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이제 5G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6G도 같이 되고 있다 보니까 뭐 건너뛰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저는 이제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전 건너뛰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G 모멘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미뤄졌던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영향에서 이제 벗어나기만 하더라도 사실 이제 인프라 투자 쪽으로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일단 실질적으로 이제 제품 출하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이제 실적에 대한 회복 모멘텀만 보여지더라도 충분히 좀 주가는 어느 정도는 반등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충분한 반등 정도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이후부터의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나 실적이 더 잘 나오는지 그리고 인프라 투자가 실질적으로 잘 진행이 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G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이 단기적인 고점 부분에서 바로 잡긴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한 번 정도는 조금씩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본전 심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5만 원부터 52,500원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 목표 주가가 일단 68,000원으로 저번에 이제 한번 윈라인 때 박스권 라인 부분을 한번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 전저점으로 48,150원
이탈되면은 일단은 정리하셨다가 다시 재진입해 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MW 목표 주가 6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8,150원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하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